자, 세금 내도 남는 장사 싹쓸이 지방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이러면서 뉴스가 떴어요 어제. 그래서 신공항 개발 호재 터진 거제에서 경남 거제에 신공항의 개발 호재가 터졌다 이러면서 호재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추천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9월에 매수 80%가 타 지역 사람이었다. 9월 달에 매수한 사람들이 80%가 다 외지인들이다. 외지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다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규제 덜한 지역 4억에서 5억대가 타깃이 되었다. 개발 호재가 있거나 규제가 덜한 지방의 중소도시가 외지인들의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 그렇죠. 자꾸 억제를 하고 이러니까 중소도시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라고 말한다면 땡. 틀린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어요. 지금 물론 뭐 중소도시 가는 거 맞습니다. 중소도시로 가는 건데 우리 근데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같다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광역시를 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인구 뭐 100만 뭐 이런데 그죠? 이런 데를 대도시라고 100만 이상 되는 곳 대도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도시라 하면은 뭐 이제 인구가 뭐 그래도 한 뭐 80만 예, 이런 데에서 50만 뭐 이렇게 예,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 그 이제 나머지 소도시라고 하는 곳은 이제 뭐 중소도시는 중소까지는 40만도 중도시라고 보고요. 소도시는 이제 그 이하 뭐 30만 정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인구 10만까지 이렇게 보는데 10만 같은 경우는 잘라버리고 보통 이제 30만 정도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게 말이 이렇지 이거를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디가 몇만이면 소도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전문가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르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거가 예, 중소도시는 이렇게 했어? 라고 뭐 나라에서 지정을 하거나 확실하게 화끈하게 뭔가를 해놓는 거 이런 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뭐 기준은 볼 수 있겠죠. 중도시의 특징 중에 뭐 이제 구로 나눠지는 곳 이런 식으로 예를 뭐 천안 같은 경우 그죠? 천안 같은 경우는 구가 2개죠.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도 그죠? 인구가 한 80만 되죠. 이렇게 2개죠. 이런 식으로 구로 나누는 경우. 그다음에 마산 합포구나 뭐 마산 창원 뭐 이렇게 마산하고 창원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나눠졌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이런 곳은 이제 중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마산하고 창원도 인구가 거의 100만이 다 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도시로 볼 것이냐. 근데 또 광역시는 아니거든. 그럼 일산은 어떻게 됩니까? 일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면서도 인구가 100만이 넘어선 지가 좀 몇 년 됐거든요, 지금. 100만이 넘어섰는데, 이런 경우는 중도시로 볼 거냐, 대도시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광역시는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대도시거든요, 일산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도 대도시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경우죠. 그래도 천안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도시긴 해도 엄청나게 파워가 넘치고 힘이 있는 곳이고, 청주 같은 경우도 충북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이런 걸 기준을 딱 문자로 듯이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전문가들 선에서 이제 30만 이하로는 하지 마라, 20만 이하로 하지 마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가 이제 큰 사람일수록 유명세를 많이 탈수록 점점 큰 도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의 시세가 실제로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제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어떠한 지역이 들썩날썩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거를 부정했어요. 아이 무슨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시장의 원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한번 공식적으로 하고 나니까 정말 그 지역이 한번 흔들렸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줄 몰랐어. 지 몸이. 자, 여튼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구 뭐 10만 초반대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데서 매도가 돼요. 매수가 돼요. 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거가 아니 그럼 인구 10만 되는 데는 뭐 지게 지고서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땔감 패가지고 나무 패서 장작으로 땔감 해가지고 사는 줄 아나 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이런 데도 도시가스 다 들어오고요. 다 살아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는요, 인구가요, 3만 명 되는 완전 초소도시, 이런 데는 진짜 저도 안 하거든요. 초소도시. 이런 데는 정말 저도 안 합니다. 이런 초소도시도
스타벅스 다 들어와 있더만. 예? 기가 막히죠? 베스킨 다 들어와 있고요. 예, 파리바게트 다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도시도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생활권 인프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다 똑같고요. 이제 이런 소도시는 다만 이제 좀 너무 진짜 거래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10만이나 이런 데는 좀 말을 못 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조용히 수업을 하는 소수나 또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조용조용히 좀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뭐냐면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 오늘 이 얘기 왜 했냐면 흐름, 즉 시대의 부동산의 투자는요, 여러분. 부동산의 투자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면 장기곡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곡선. 이 부동산 투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년을 아니 이렇게 말하면 되지. 하루를 1년 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좀 너무 좀 센 편이긴 한데 하루를 1년과 같이 사세요. 아니 반대인가? 1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년처럼. 1년을 하루처럼. 1년을 하루처럼. 미안. 1년을 하루처럼 살아야 돼요. 1년을 하루처럼. 이게 맞네. 1년을 하루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람들이 한번 사놓고서는 그것이 당장 밥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막 뚝딱뚝딱 밥이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성격이 급해서 그래, 다들. 성격이 너무들 급해. 급한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급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데 이 급한 성격을 오히려 이용당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한국인은 정서에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첫 번째로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급증을 버려야 돼요. 조급증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 또 돌려 말하면 느긋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가 되게 종합 예술인 거가 뭐냐면 또 이게 기다릴 때는 이런 식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베팅을 할 때는 또 달라요. 베팅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고요. 예, 대범하게 해야 되고요.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재빠르게. 예,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매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도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느긋함으로 하는 거예요. 느긋함으로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이걸 또 매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통화 공급량, M2의 통화 공급량이 증가함으로써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1년을 하루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1년과 같이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 건데 계속 자, 원래가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대도시가 먼저 이런 식으로 출애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있어서는 중도시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도시로 가는 것 뿐이라는 거죠. 자금의 흐름 원리가. 그리고 꼭 뭐 그렇지도 않아요. 우연하게 지금 소도시가 많이는 취소할게요. 소도시가 몇 곳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소도시도 갈 때는 엄청나게 잘 갔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우연의 법칙인 걸 가지고 마치 이제 대도시에서 중도시 갔다가 소도시로 이제 가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데 즉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떠한 강의를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자 지금까지는 서울이 갔고 광역시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도시 뭐 천안이 갔죠. 구미가 갔죠. 포항이 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도시가 갈 때입니다. 이러면서 소도시에는 뭐 목포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인구가 10만 되는 10만 중반 되는 곳이 가야 되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맥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우연인 거 가지고 그거를 마치 맥인 것 마냥 이야기해 버린다면 다음에 투자할 때 있어서는 매우 곤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마치 또 주식으로 따지면 대형주가 갔으니까 중형주가 가고 중형주가 갔으니까 이제 소형주가 가야겠네? 이런 법칙이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그러면은 아파트를 짓거나 현금의 흐름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 다 대도시에서부터 소도시로 다 그런 식으로 뭐든지 내려올 것 같으면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좀 뭔가. 그럼 아파트 없는 데는 계속 짓지 말아야겠네.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마셔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 뉴스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 정신 차리고.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거나 개발 호재 없어 놓은 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랬죠. 늘 얘기하죠. 이거 없애버리라고. 호재 그놈의 호재 좀 없애라고. 규제가 덜한 지방 중소도시 외지인의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 뭐 규제가 덜하든 더하든 다 하더만 볼. 그죠? 예. 규제 있는데도 다 합니다. 청주 같은 데는 규제 있어도 지금 열심히 들어가는 데 많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자 지방으로 외지인들이 몰려간 탓이다. 그래서 그럴까요? 과연?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죠.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이거 어디냐? 한경에서 누구냐, 기자 이거. 정부가 지금 내게 막, 이게 맥을 못 잡는 거 똑같네. 이거 뭐 저기 누구랑 똑같네. 어? 정부의 고강도 규제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정부의 고강도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자 고강도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갭이 커졌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불구하고서는 이 심리적인 어떤 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객기에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지방으로 외지인들이 몰려간 것이다. 최근에 한 달 동안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에 8채가 외지인 거래인, 지금 발음 되게 힘드네. 10채 중에 8채가 하여튼간 외지인한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23일 부동산 정보 업체 경제 만렙. 야, 이거 만렙이다, 진짜. 나 어이가 없네. 부동산 정보 업체 만렙에 따르면 이거 너무 퍼왔잖아. 우리나라에서는요, 최소한 그래도 2군데 정도는 빼야 돼요. 부동산 저기 KB에서 하든가 원 부동산에서 하든가 이런 건데 저는 KB를 좀 많이 신뢰를 합니다. 예. KB 부동산을 좀 많이 신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따르면 이래야지. 아, 이게 뭐 경제 만렙 뭐 게임 캐릭터야? 따르면 지난 9월 전국에서 외지인이 아파트를 사들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거제로 조사됐다. 예. 이미 뭐 들어갈 사람도 빨리 들어갔는데 뭐 우린 4월 달에 들어갔는데 뭐 그래서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전세가 안 빠져.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갔구만. 그래서 그렇구만.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100건 이상 아파트가 거래된 시군구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예. 100건 이상 아파트가 거래된 시군구 기준으로 100건 이상 많이 됩니다. 보통 거제 9월 아파트 거래 1853건 중 많이도 됐네. 외지는 1430건으로 비중이 77.2%에 달했다. 전국 기준 외지인 매수 비중인 29.8%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거제는 수년간 이어진 조선업 침체 여파로 미분양 단지가 근데 속출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예, 많이 들어갔다. 이제 사람들이 좀 정신이 좀 깬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직 안 끝났네. 하지만 고신공항, 이거 가덕도 이제 신공항이죠. 가덕, 이렇게 끊을게 잘못했네. 가덕도 신공항, 남부 내륙 고속철도 등, KTX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올 하반기부터 외지인 투자가 대거 유입됐다. 이놈의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아주 그냥, 이거 거제 갔을 때부터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거제 분들도 이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덕도에 신동공항이 들어와야 거제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분양 상태이던 고현동,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의 전용 면적.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예, 제가 운영하는 단체방에서 예,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피가 분양권이 1억 넘는 피까지 붙었다. 이거 언제적 뉴스냐? 이거 장난하는 거야. 피가 1억 넘은 지가 언젠데 지금. 손만 1억이 넘어요. 손만 1억이 넘는 상태예요. 충남 당진의 64.9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구나. 계룡, 아산 등도 외지인의 비중이 높았다. 예, 충남 당진도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당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아마 랭킹 5 안에 내가 들어갈 거다, 아마. 자랑은 아닌데, 맞아. 계룡, 그 다음에 아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에서 어느 지역 딱 가면은, 거기에서 부동산들이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넘버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진짜로. VVIP라고. 예, 조사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예, 조사가 조만간 들어올 것 같은데, 무서워. 계룡. 아산, 계룡하고 아산 등도 외지인 비중이 높았다는데, 요거는 조금, 물음표네요. 네. 대전, 세종 등이 규제적으로 묶이자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아하,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구나. 강원도, 속초, 원주 등은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가 외지인에게 많이 넘어갔다. 근데 과연 속초하고 원주 이런 데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지난해 7월 10일 대책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제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됐다. 그렇죠. 취득세 중과 규제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는 수 있는 거가 이제 공시가 1억 원 아파트는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외지인 투자가 들어온 지방 중소도시는 외지인의 투자가 들어온 지방 중소도시는 아파트 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인정.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게 또 있어.
투자자들이 떠나면 현지의 실수요자가 높은 집값과 전세값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니거든? 이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난리치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야.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아니거든? 이거는 맞아. 이건 맞는데요. 이건 맞는데 이건 설명드릴게요. 투자자가 들어오죠. 갑자기 유입되죠. 갑작스럽게 유입되면서 가격이 순간 뛰는 건 맞아. 근데 순간적 가격 뛴 거가 실거래자들이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매물이 나와. 즉 투자자는 한 달 만에 다 쓸어 담았어. 예를 들어서요. 근데 한 달 만에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와. 매물이 이렇게. 매물 나와요. 부동산들이 또 그렇게 움직여지는 데는 또 많아요. 지금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거니까 요 가격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거품은 반드시 꺼져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하게 매수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매수하지 마십시오. 리얼티쌤 아까는 날렵하고 빠르게 하라면서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건이 확정이 되면 그것이 맞다라고 확정이 되면 바로 쏘라는 얘기지. 그 얘기라는 것이지 이걸 막 급하게 막 시세 막 올라가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뭐 현지 실수요자가 높은 집값과 전세값을 떠안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도 않아. 그때 가서 안 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자, 돌려 말해볼게요. 투자자들이 떠나면 현지 실수요자가 높은 집값과 전세값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의 부족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투자자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전세의 수요, 전세자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매매자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서 얘를 치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걸 다 떠안는 게 투자자들 때문이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기자님 누구셔? 장현주 기자님. 예? 그러니까 이런 개발 호재나 보면서 부동산 좀 배우셔야겠네 나한테. 응?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자,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대한민국에 건국대밖에 없냐 부동산학과가. 다 건국대에서나만 나오는지 몰라.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건국대. 시세가 많이 오르면 양도세 등 세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 맞아요. 이거는 저 맞아요. 예, 맞아요. 나도 남는 장사야. 그래도 1억 원 이하는 물론 4억, 5억대까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까지 투자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지인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원정 쇼핑에 나선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7월 청약을 접수한 충남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 센트레빌 블루 2차 이거 알아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분양권이 거래가 됐는데 전체 가구수의 절반가량이 손바뀌었다. 당진에 있는 D 공인 관계사는 이건 뭐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외지인 투자가 몰렸다며 주택별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4천에서 6천 정도 붙었다고 전했다. 이건 제가 더 잘 알아봅니다. 이분 말씀보다도 제가 더 잘 알아요. 당진에 있는 부동산 원탑을 제가 또 알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뭐 수도권이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공시지가 1억 원 이분도 잘 몰라요. 부동산 분들이 잘 몰라. 그분들이 알 것 같으면 그분들 부동산 왜 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매물이 많은 원주 단계동 세경 3차 이거 알아요. 이거 세경 아파트 알아요. 단계동의 세경 아파트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벌써 2년 됐어요. 이거를 한 분이 아파트를 몇 채를 샀다 해서 세경 아파트 이거 되게 적어요. 이거 세대수가 뭐 120개인가 그런데 30개인가 30개인가를 사셨대. 누가? 이제 알아요. 들은 정보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 목수가 이제 한 명이 어떤 인테리어를 다 담당해 준 거야. 오더를. 이 목수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이걸 압니다. 제가. 예, 제가 알아요. 이것도 정보가 제 귀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안 팔고 있을 거예요. 한 몇 명이 안 파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실거래가가 1억 3천까지 올랐다. 올 초 9,500만 원에 거래가 된 주택형이다.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로 매입이 가능해서 외지인 투자자가 몰렸다. 그리고 이게 제재 이야기가 나오던가 뭐 이래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럴 거야. 고강도 규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가 어려워지자 비규제 지역이면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방 중소도시가 주목받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은 전매 기간, 청약 자격, 세제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 압박 들어오지 뭐. 이거 압박 들어오잖아. 실제로 대출이 안 되잖아. 지방 것도. 우선 분양권 전매 기간이 최대 6개월이고 투기과열지구 서울 같은 곳은 10년간 전매 금지인데
청약 통장 가입 후에 12개월만 지나면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양도세 등을 내고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인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